네, 국민의힘의 대통령 경선 2차 토론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도 황교안 후보가 지난 1차 토론회와 같이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경선 후보자는 추석 기간에 다양한 분들을 만났다면서 추석 민심의 관심은 부정선거와 이재명의 성남 대장동 게이트였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 국민의힘 경선 후보 면접에서도 지속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면접에 좌파인 진중권 교수가 나왔었는데, 진중권이 당시 황교안 후보한테 이상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거는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냐라고 묻자 황교안 후보는 제가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또 진중권이 언론사에 제보 좀 해보셨나요? 크게 알려야 될 텐데 왜 보도가 안 될까요? 라고 이제 깐죽깐죽거렸는데, 황교안 후보가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대선 후보 간담회 때 직접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까지 드렸다. 그때 제가 설명드린 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또 진중권이 언론사에 이것이 정말로 이상한 표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본 건 없고요. 제가 본 건 극우 유튜브, 거기서만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극우라는 단어의 정의도 잘 모르고 쓰는 거죠. 이게 보통 극우나 극좌 같은 경우에는 폭력을 수반한 정치 행위를 일컫는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 유튜브 중에 폭력을 수반한, 진짜 무슨 독일의 네오나치라든가 아니면은 러시아의 스킨헤드처럼 진짜 막 폭력을 동원한 그런 정치적인 위사를 표출하는 극우 집단은 없죠. 어찌됐든 진중권은 계속해서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이 공식적인 매체에 보도가 안 된 얘기를 그저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하신 것은 적절한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진중권 교수가 다분히 그 제도권 언론의 권위를 빌려가지고 황교안 후보의 주장을 묵살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진중권 교수의 인생 커리어와 황교안 후보의 인생 커리어를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제도권에서 놀았습니까? 부장검사 출신에다가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황교안 후보가 진중권 교수보다는 훨씬 더 제도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사실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면접에 저렇게 좌파들을 불러다가 면접을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가지고 2차 경선 토론에서 황교안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저는 대법원이 주관한 재검표 때 실제로 나온 불법 투표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배춧잎 투표지, 그리고 일장기 투표지, 그리고 본드로 붙어있는 투표지를 보여드리면서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드로 붙어져 있는 투표지는 제가 봤던 그 GIF 파일하고는 또 다른 건가 봐요. 흔히 인터넷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 본드로 붙어져 있는 투표지는 이건데, 이거는 좀 다른 새로운 게 발견이 됐나 봅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후보는 인천 연수울, 경남 양산, 서울 영등포 의뢰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자 법원은 급기야 10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했던 청주 상당구 재검표를 아예 내년 대선 이후로 또다시 연기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원래는 선거 부정 의혹이 발생돼가지고 재검표 소송에 들어가면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돼요, 이 모든 선거 사무를. 그런데 2020년 4월 15일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 직후에 부정선거 의혹이 막 불거졌었죠. 하지만 한 해를 꼬박 넘겨가지고 1년이 훌쩍 지나가서야 이제 재검표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어떤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법원에서 아예 이 재검표 일정을 다시 내년으로, 황교안 후보의 주장에 맞다면은 거의 2년 후로 넘겨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4.15 총선 이후 120곳 이상에서 선거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이 자체도 초유의 일이고,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 선거 사무를 다른 기관도 아니고 법원이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황교안 후보가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쏟아져 나오는 굉장히 미심적인 증거들이 정말 부정선거의 증거들이고 부정선거가 맞다면은,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이거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를 했다면은 왜 이 재검표 일정을 내년 대선 이후로 넘기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가정이지만은 정말 부정선거가 발생을 했다면은 이것이 아주 어설프게 일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다음번 선거에서는 더욱더 교묘하게 부정선거를 획책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저질러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부정선거를 완전히 묻어버리기 위해서 재검표 일정을 아예 대선 이후로 미뤘다고 추론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인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후보는 더욱더 충격적인 얘기들을 계속하는데,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가 최소 30-40%가 발견됐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지 이송 과정에서 50분이면 될 거리를 여기저기 빙빙 돌아가지고 11시간 30분 만에 도착했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기록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아마 뭐 다른 데도 들려가지고 다른 투표지들도 다 같이 모아서 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황교안 후보가 얘기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장은 이건 진짜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선거인 수가 투표 수보다 더 많이 나온 것도 여럿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역시 엉터리였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이름이 선거의 명부에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등포에서는 134세 2명을 비롯해 사실상 유령인물인 100세 이상 투표권자가 46명이나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최고령자인 130세 노인이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게 심지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라는 거, 또 이분들이 투표를 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주장이 맞다면은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죠. 그리고 저분들이 다 살아 계시다면은 영등포을은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죠. 뭐 일본의 장수마을을 뺨치는 그런 굉장히 뭐 살기 좋은 동네가 아마 영등포을이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끝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총선 때 저질렀었던 부정선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된다면서, 지금처럼 선거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후보를 내든 어떤 정책을 내든 이길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부정선거가 아주 어설프게 저질러져 가지고 지난 4.15 총선에서 우리가 그 덜미를 잡았다면은, 그거를 이번에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은 다음번에 저질러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하게 발생이 되겠죠. 저도 이 사안을 작년부터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의심스럽거든요. 아주 미심쩍고. 그런데 보수 우파 내부에서 부정선거는 절대 없었다라고 좌파들보다 더욱더 득달같이 달겨들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하태경 같은 사람이죠. 바로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황교안 후보 저격에 나섰습니다. 하태경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당 선관위는 반복적인 반사회적 주장으로 경선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황교안 후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부정선거에 의심이 드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게 어떻게 반사회적인 주장이 되는지를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번 경선 후보 면접이라든지 그 1차 토론회, 그리고 이번에 2차 토론회를 보면은 황교안 후보는 대통령이 될 마음은 없어 보여요. 법무부 장관에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왜 자기만의 정치 철학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온 황교안 후보를 보면은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거의 뭐 올인한 것 같습니다. 한때 제1야당 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이 저 정도로 주장을 하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을 해줘야죠. 그리고 하태경 같은 사람이 뭐 반사회적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하태경 의원은 자신이 반국가적인 인물은 아닌지부터 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황교안 후보가 얘기한 거 외에도 뭐 기표지에 있는 도장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민경욱 의원이 얘기를 하는 뭐 팔로워 더 파티라든지, 그게 중국어로 하면은 용웬 끈당조라고 그 영원함을 뺀 공산당과 함께 가자, 이거를 이제 팔로워 더 파티라는 어떤 해커가 부정선거를 기획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무슨 뭘 심어놨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하태경하고 민경욱 의원이 그 실강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무슨 뭐 16진법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아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나온 많은 정황들이 부정선거의 의혹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도록 명확하게 해소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중국 공산당이어도 대한민국 선거에 어떻게든지 간에 개입을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전투표라든지 아니면은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라든지 그런 어떤 많은 허점들이 있으면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왜 개입을 안 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더라도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친미 성향의 한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국가 안보를 다루시는 분들 혹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상상력을 발휘를 하셔가지고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주장을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한 위험을 함께 차단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황교안 후보가 뭐 한 차례도 아니고 거의 뭐 3차례 4차례 가까이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쭉 지켜보다가 이건 한번 다뤄봐야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